너무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전국 로또 말이야. 제 마음을 열어줄 이 소미는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닥준 씨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혜숙이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병원 침대 앞. 침대 위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진 이가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열쇠. 진짜 홍사님 대박이다. 그 은호라는 아이 아무래도 제 아이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은호, 우리 은호. 목사 아니 그녀의 아들 은호였습니다. 소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자신의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고장난 듯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은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야 은호야 미안해 너무너무 늦었지? 소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흐르다가 쏟아졌어요.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린 그녀는 이불 위로 손을 뻗었고 은호는 그 손을 조심스레 붙잡았습니다. 난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땐 매일 그랬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왜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는지. 소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는 그땐 너무 어렸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를 안아야 했는데 너를 바라봐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말이 아니라 절규였고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병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어떤 천국보다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한편 같은 시간. 천국. 혜숙은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고 손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낙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 그러나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그 어떤 기억도 품고 있지 않은 눈.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낙준 씨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기억나요? 당신 파 듬뿍 넣은 된장찌개 좋아했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건 의례적인 웃음이었어요. 정말요? 저는 그런 걸 좋아했었군요. 혜숙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매일 먹어도 좋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조심스레 그 손을 풀었어요. 죄송해요. 뭔가 이상하네요. 낯설어요. 그 순간 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낯설어도 좋아요. 나는 기억하니까. 나 혼자라도 기억할게요. 뒤에서 센터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기억은 삭제되었습니다. 감정도요. 하지만 감정은 때로 기억보다 강합니다. 혹시 다시 느끼게 되더라도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혜숙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늘이 붉게 물든 천국의 오후. 혜숙의 뒷모습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 걸음엔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비로소 진짜로 사랑을 시작하려는 듯 했죠. 비록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고정된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다시 흐르고 마치 오래된 슬픔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듯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해묵은 원망이자 참았던 그리움이었고 억눌러온 상처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허탈함, 충격, 혼란 그리고 오랜 시간 미뤄둔 감정의 해방. 이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혜숙의 뺨을 쓰다듬어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차마 닿지 못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미안하다 혜숙아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졌고 울음이 목을 막았습니다. 널 안고 싶었어. 내 손을 꼭 잡고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땐 내가 너무 작았어. 널 지킬 힘이 없었어. 널 떠난 게 아니라 나도 널 따라 죽고 싶었어. 혜숙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던 잊혀지지 않는 감정. 그녀도 누군가 자신을 원했고 누군가 자신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걸. 나도 기억은 안 났지만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해숙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릴 때 자주 꿨던 꿈이 있었어요. 검정 운동화를 신고 있는 여자가 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구나.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끌어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복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낙준. 심판대 앞에 선 그는 천천히 두 여인을 바라봅니다. 소미냐 해숙이냐. 센터장의 질문은 냉정했고 그 안엔 시간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낙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빛 속에 담긴 고통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소미.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존재. 따뜻하고 생기 넘치고 상처받았지만 웃던 그 여자. 해숙. 그의 전부였던 사람. 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녀. 낙준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나는 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에 센터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그건 회피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이 시스템의 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틀린 겁니다. 낙준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고 눈은 곧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이고 흔적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에요. 저한테는 두 사람 모두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센터장은 잠시 말이 없었고 주변의 공간이 흔들리듯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 그 대가가 있다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나를 지워주세요. 나의 존재를 없애고 두 사람 모두 살게 해주세요. 그의 결단은 침묵보다 무거웠고 말보다 진실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공간이 흔들렸으며 선택의 무게가 다시 천국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미의 영혼이 천국을 떠나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실의 몸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 같았어요.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든 천국의 공기가 점점 옅어지며 차가운 병실의 공기와 바뀌고 있었죠. 현실로 돌아온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들리며 그녀의 눈은 빛과 그림자 속을 헤매듯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목사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를 목사가 아닌 또 다른 존재로 느꼈어요. 그의 손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한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죠. 그건 어린 시절 자신이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문장. 엄마는 왜 날 안아주지 않았을까? 그 말 한 줄에 그녀의 심장은 무너졌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그녀는 그 문장을 썼던 어린 자신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은호에게로 향했어요. 소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너무 무서웠어. 세상이 무서웠고 내 자신이 너무 약했어. 널 바라보는 것도 겁이 났어. 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손엔 따뜻함이 있었고 미련 없는 용서가 담겨 있었죠.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와줬잖아요. 지금이라도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소미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오랜 세월의 응어리와 함께 쏟아졌어요. 지금이라도 안아줄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다시는 너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그 포옹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그건 용서와 후회, 사랑과 약속이 엉켜버린 감정의 폭풍이었고 어릴 적 쓰지 못한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쓰는 일이었죠. 기억은 삭제되었고 사랑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문장을 되뇌며 해숙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얗게 펼쳐진 천국의 정원 그 끝에서 피어난 꽃잎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속엔 잊힌 것도 기억된 것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녀는 이제 혼자 남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낙준의 따스한 체온은 사라졌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해숙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에겐 지난 기억과 사랑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웃을 수 있었어요. 울음 끝의 고요함처럼 그 모든 시간은 해숙을 단단하게 했고 조용한 평화를 안겨줬죠. 해숙은 부엌으로 가 조용히 앞치마를 두릅니다. 손에는 고슬고슬한 밥이 들려있고 옆엔 조심스럽게 준비해둔 재료들이 하나씩 놓여 있어요. 김밥용 당근은 얇게 볶아져 있고 계란은 노랗고 말끔하게 말려 있죠.
시금치는 소금을 살짝 넣어 데쳤고 단무지는 잘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 위에 밥을 올립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담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얹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아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듯이. 그리고 조용히 말하듯 속삭여요. 오늘은 너한테 갈 거야. 어떤 아이가 이걸 먹고 웃어줄지도 모르겠네. 김밥을 말고 자를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반복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건 그녀에게 또 다른 방식의 사랑 표현이었죠. 잠시 후 해숙은 도시락통에 조심스럽게 김밥을 담습니다. 몇 조각은 가장자리를 잘라 넣고 가장 예쁜 단면들이 위로 향하도록 정돈해요.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올려두죠. 맛있게 먹어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괜찮은 하루니까요. 해숙 드림. 그 김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해숙은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어줄 거라고. 지금처럼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천국지원센터의 우체통 앞에 섭니다. 이곳에 놓인 편지나 음식은 지상 어딘가로 배달된다고 했죠. 꼭 누군가가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마음을 누가 봐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해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섰죠. 오늘도 그녀는 김밥을 말아요.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